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방정부 차원의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주별로 달랐던 동성간 결혼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6명이 다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이동하면서 중부 지역의 눈보라를 동반한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대낮에 총격으로 60대 한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남성은 길거리에서 잠시 쉬고 있다 등 뒤에서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내년 초쯤엔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인 그린카드의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 초반에 그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금리 인상폭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다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9%를 돌파하면서 40여 년 만에 최악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석 달 연속 8%대를 유지하다 10월 들어 7.7%로 꺾였고 지난달 7% 초반까지 내려온 겁니다. 물가 상승폭을 줄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건 에너지 가격 하락입니다. 한 달 전 그러니까 10월에 비해 전체적으로 1.6% 떨어졌고 그중에서도 휘발유 가격은 2%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Right now I think it's much better than it was. Honestly, it's so like to fill my tank I would get worried in the past, but now that it's going down, I mean it's still sort of high, but it's much better. 식료품 물가는 여전히 10%대로 높게 나왔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주춤해진 물가를 반겼습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가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Can you say when you expect prices to get back to normal, Mr. President? I hope by the end of next year we're much closer, but I can't make that prediction. I'm convinced they're not going to go up. 현지 언론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회의에 들어간 연방준비제도는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끝내고 내일 다소 낮아진 금리 인상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라자 크리슈 나무르티 하원 의원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다른 우려 국가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텐스와 틱톡은 이 회사가 우려 국가의 실질적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 사업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바이트텐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차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이런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We, the FBI, do have national security concerns about the app. Its parent company is control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와
의미 없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면서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슈 나무로트 의원은 적대 세력이 미국을 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하원 의원이 동시에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사우스 다코타와 네브라스카주는 이미 주정부 기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주정부 소유 장치에서 틱톡을 차단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방정부 차원의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결혼 존중법에 서명했습니다. 각 주별로 달랐던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세금이나 의료 서비스 등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이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가 곳곳에 눈에 띄고 동성애자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가수 신디 로퍼는 축하 공연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법이 오늘 공식 제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혼 존중법에 서명하며 미국이 평등과 자유 그리고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arriage is a simple proposition. Who do you love? And will you be loyal to that person you love? It's not more complicated than that. 상원과 하원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연방 법률이 된 결혼 존중법은 동성혼이 합법인주에서 한 결혼을 미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성혼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상당한 만큼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종교단체 등도 동성부부에 대한 결혼식 제공을 거부할 수 있거나 이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서 당장 세금이나 연방복지 혜택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는 보고가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방 차원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싱글인 아무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들과 자녀가 있는 사람들과 자녀가 없는 사람이 동성들이 결혼하는 경우와 각각의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있을 거고. 한편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엔 56만 8천 명의 동성혼 부부가 존재하지만 미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32개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닥치면서 눈보라를 동반한 토네이도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미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현재 12개 주 1,500만 명의 폭풍과 정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텍사스주. 주택과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나무들은 미통이 꺾인 채 도로까지 쓰러지는 등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숫대밭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텍사스 북부 지역의 시속 70마일 토네이도가 강타해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고 6명이 다쳤습니다. I saw all the power lines exploding and everything, and after that happened, all the cars passing by on the road started to stop. So I decided to come and check on my neighbors, my front neighbors. So whenever I came out here, I just noticed everything was destroyed. 이번 토네이도는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현재는 중남부 지역을 통해 중북부와 동부로 이동 중입니다. 이로 인해 중북부 지역인 미네소타와 아이오와, 사우스다코타 지역에는 시속 45마일의 겨울 폭풍이 들이닥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몬태나 등 6개의 지역에서도 시속 50마일의 돌풍과 최대 5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부에 속하는 12개 주는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Highway 8's got some snow on it and some black ice, so if you're traveling this way, slow down and be careful. We are most concerned about transformers that may catch fire. We're also concerned about senior citizens that may not have heat. 국립기상국은 내일까지 중부 지역의 강설량은 최대 18인치까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당 주에 거주하는 1,500만 명에게 눈폭풍으로 인한 정전등과 같은 피해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대낮에 총격으로 60대 한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42분쯤 한인타운에 위치한 오가와 커먼힐스 애비뉴 인근에서 한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61세 한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으며 총격을 가한 36세 흑인 남성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They were located a 61-year-old male, resident of LA that suffered from a gunshot wound.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nd arrested. Richard Brea. 당시 현장에 있던 한인 목격자에 따르면 숨진 한인 남성은 해당 지역에 주차를 하고 보도블럭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갑자기 등 뒤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총을 쏜 뒤 달아나지 않고 태연하게 걸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한인타운 총격 사건이 묻지마 총격인지 계획된 범행인지 등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내년 초쯤에는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가정보업체 게스버디에 따르면 오늘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4.4센트 떨어진 3달러 21센트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부분의 주에서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디젤 가격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겨울철 궂은 날씨로 운전이 줄어들고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휘발유 수요 감소로 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등 높은 휘발유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들도 내년 초쯤에는 평균 가격이 3달러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인 그린카드의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이민국은 이민정책 매뉴얼을 개정하고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의 유효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 N400을 접수한 영주권자의 경우 그린카드 갱신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어 시민권 신청서에 이에 대한 관련 문구를 추가했다면서 만약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경우 만료된 그린카드와 문구가 추가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민국 측은 이번 개정은 12월 12일부터 공식 발효된 만큼 12일 이전 N400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은 기존처럼 갱신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팅턴 비치의 한 주택가에서 최근 여러 발의 화살이 발견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국은 지난 2주 동안 해안가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브루크허스트 스트리트과 인디애나 폴리스 애비뉴 지역 주택가의 지붕과 뒤뜰 잔디밭 등에서 6개 화살이 발견됐다며 누군가 지속적으로 석궁 형태의 활을 쏜 흔적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누군가 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면 맞을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화살은 약 17인치로 나타났고 주로 저녁에 화살을 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단서 찾기가 쉽지 않다며 비슷한 장치를 본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한 펜타닐 밀매 붐으로 미국에서는 7분마다 1명씩 사망에 이르면서 재앙적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DEA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압수된 죽음의 마약 펜타닐은 45,300파운드를 넘었다면서 이는 지난 2018년에 5,800파운드보다 7.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수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3분의 2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이 비밀 공장을 차려 직접 펜타닐 생산과 유통에 나서는데도 이를 막지 못하는 국경 순찰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His failure to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border is allowing deadly, illegal drugs such as fentanyl to come into the country. 한편 일각에서는 펜타닐이 작은 알약 형태라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밀매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이 오는 2024년 치러지는 상원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부민 의원은 지난 2020년 임기를 시작해 관할 구역의 총기 박람회 금지, 기후 정책, 여성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괄록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뿌듯하다면서 지역 사회가 보여주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재선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민 의원은 최근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튼 일부 지역과 플라센티아가 새로운 지역구로 포함되면서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 상원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대부민 의원은 임기 시작 후 16개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전문 정치인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EU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무역 장벽이 하나 더 생긴 꼴인데 특히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수출국인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서상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수입품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산 과정에서 EU보다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써서 탄소를 배출하면 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입니다. EU는 현지 시간 13일 이 같은 잠정 합의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 품목입니다. 이번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상으로 철과 철강, 시멘트와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이 결정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기업이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 규모로 알루미늄이나 시멘트, 비료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생산비 증가와 그로 인한 부수적 행정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이어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이 생긴 우리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EU에 적용 면제 등 일부 예외 조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막말로 논란이 된 여권 인사들의 유감을 표하며 정치색을 더 씌우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협상에 발목 잡히자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사퇴를 선언한 여당 의원들의 국정조사 복귀부터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또 유족들은 국정조사를 애초에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한 장제원 의원. 유가족협의회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걸어선 안 된다며 정쟁 얘기를 꺼낸 권성동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방송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건지요. 의원님 들으십시오. 같은 부모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을 못 말리고 왜 책임을 떠넘기냐고 했던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향해서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을 가서는 안 되는 위험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합니다. 유족들은 이딴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냐며 면담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자신들에게 정치색을 더 씌우지 말라고 정치권에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저희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저희 아이들이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여당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BTS의 맏형 진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돼온 병역 의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건데 멤버들이 모두 동행해 맏형을 배웅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신병교육대 앞. 깜빡이를 켠 차량 6대가 줄지어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BTS의 맏형, 진이 입대하는 날 멤버 7명이 함께 나선 겁니다. 팬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사진을 공개한 진은 현장 방문을 삼가해달라 당부했고 팬들은 대형 풍선과 현수막으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팬들은 하루 전 교육대를 찾아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I came 2 days ago, fly from Hong Kong, and want to see Jin go into the military, and want to wish him all the best. 영국 가디언과 미국 타임지 등 외신들도 진의 입대 순간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CNN은 맏형 진의 입대로 BTS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며 연천의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Will they be able to come back from this? It's a good question, John. What we've heard from Big Hits, which is the management company, is they're hoping they will reunite in 2025. 만 30인 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됐지만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내 입대가 확정됐습니다. 그간 계속돼왔던 병역 의무 이행 논란에 먼저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진은 지난달 한 시상식에서 전화로 팬들에게 입대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또 못 보게 될 테지만 다음에 또 좋은 음악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첫 솔로 싱글 앨범을 끝으로 잠시 무대를 떠나게 된 진은 오는 2024년 6월 전역 예정입니다. 팀의 둘째인 슈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멤버들도 차례로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에 미국의 CNN 등 주요 외신이 취재진을 파견해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등 입대 순간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CNN은 BTS의 맏형 진이 연천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며 진의 입대로 BTS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전했고요. 로이터와 영국의 BBC 방송은 진이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팬들이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소는 북한군과 한국군이 대치 중인 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진이 다른 훈련병 30명 정도와 한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며 화생방 훈련과 혹한기 훈련 등 해외 팬들에겐 생소한 군 훈련소 생활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은 그동안 BTS 등 연예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부여할지를 두고 한국에서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진 본인과 소속사가 입대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군과 중국군이 지난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또다시 국경에서 크게 충돌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인도 북동부 타왕 지역 국경에서 중국군 300~400명이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인도군이 막아서면서 난투극으로 이어졌는데요. 한 인도 언론은 양측 군인들이 골절상을 입었는데 인도군에서 20명, 중국군에서는 더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회담까지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 체포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뱅크먼 프리드는 곧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검찰이 기소한 사기와 돈 세탁 등 8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FTX는 고객의 돈을 몰래 빼내 투자 전문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10조 원 넘는 돈을 대출해줬다
유동성 위기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이런 상황을 묘생 역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카타르 월드컵 대회 기간 잉글랜드 대표팀 숙소 주변을 맴돌던 길고양이가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승컵 대신 카타르 길고양이를 영국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대표팀은 도착 첫날 이 고양이를 만났는데요.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를 독차지했다고 하네요.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소속 존 스톤스가 고양이를 예뻐해서 데이브란 이름을 지어줬고요. 카일 워커는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입양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데이브를 영국에 데리고 가기로 했고 데이브가 온다는 소식에 영국 총리실의 쥐잡이 수석 고양이 레리의 SNS에도 데이브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싫어 버티던 고양이를 골든 리트리버가 멱살 잡듯 물어온 영상이 많은 누리꾼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길 거부했던 고양이 샤오바오. 하지만 결국 자기보다 덩치 큰 강아지에게 끌려 나오는데요. 강아지들 사이에 자리를 잡긴 했지만 카메라를 보지도 않고 표정도 불만이 가득하죠. 주인이 고양이를 부르자 양 옆에 골든 리트리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듯 앞발로 샤오바오를 두드립니다. 어깨 동무까지 하는데요. 영상을 본 대부분 누리꾼은 현실 남매 같다,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다며 재미있다,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고양이를 물어도 괜찮냐는 일부 누리꾼의 걱정에 주인은 고양이를 아주 살짝 문다고 설명했네요. 값비싼 전자기기를 훔치려던 남성이 더 빨랐던 원격 장치 때문에 불과 1초 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한 휴대전화 매장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진열대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휴대전화 2대를 골라 손에 듭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대로 달아나는 이 남성.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단 1초 만에 좌절하게 됩니다. 매장 주인이 이미 원격으로 문을 잠갔기 때문인데요. 도주에 실패한 남성,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겠죠. 계산대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다시 가게 주인에게 돌려주는데요. 가게 주인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자 가게 밖에 있는 친구가 시켰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가게 주인은 2년 전 250파운드, 우리 돈 약 40만 원을 주고 원격 잠금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남성이 훔치려던 스마트폰 2대 값이 256만 원 정도였다면서 잠금 장치가 돈값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